지금 중국은 대홍수, 대지진, 거대한 코로나 우박, 대형 토네이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돼지 바이러스, 흑사병 등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대변혁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중심에는 중국 공산당이 세운 샨샤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샨샤댐은 양쯔강 중상류인 후베이성의 세협곡을 잇는 세계 최대의 댐입니다. 1994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2009년에 완공된 이 댐은 최대 저수량은 390억 톤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수력발전소로서 일일 전기 생산량은 1800만 킬로와트입니다. 댐 건설 계획 당시 중국 정부가 이 거대한 인공호에 거는 기대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담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양쯔강 홍수가 100년 단위로 낮춰질 것으로 전망했고, 또한 바다로 가던 일반 톱급의 화물선이 내륙으로 직접 운행할 수 있으므로 고속도로 4개에서 6개 버금가는 효과가 발생하는 물류혁명이 예상되었으며, 샨샤댐의 수력발전으로 석탄 수양량이 감소해 이산화탄소 및 온실효과 기체의 배출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샨샤댐은 에너지 부족, 홍수, 물류 문제, 환경오염 등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2007년 가을부터 중국 과학자들은 샨샤댐이 산사태를 유발하고 각종 전염병을 창궐시키며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환경 문제를 일으켜 양쯔강 주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9월에는 정부 관리들도 이러한 위험 요인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들어 샨샤댐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중 지난 1월 중국 최대의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는 양쯔강이 142년 만에 가장 수위가 낮아져서 물이 부족해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에 식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샨샤댐이 엉뚱하게 가뭄을 불러온 꼴이 되었습니다. 모태똥 시대 때 참새가 인민의 농사를 망친다고 모태똥의 한마디에 중국에 있는 모든 참새를 죽이려다가 먹이사슬이 한 축인 참새가 멸종 직전에 이르자 많은 벌레들이 창궐하는 바람에 참새 토벌 작전을 되돌려 놓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의 짧은 생각으로 인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짱쩌민이 공산당 서기로 있을 때 중국 공산당의 월송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샨샤댐이 이젠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기상이변과 기이한 현상 중심에 서고 말았습니다. 당시 공산당의 서슬이 벌였던 시절이라 아무도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지 못했지만 중국의 수리학자인 항알리는 92년부터 3차례에 걸쳐서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삼엽댐이 불러올 12가지 환경재앙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장강 하류는 물이 말라 뚝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운에 지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주 문제, 네 번째는 태정물 문제, 다섯 번째는 수질 억하, 여섯 번째는 발전량 부족, 일곱 번째는 이상기후, 여덟 번째는 지진 빈발, 아홉 번째는 흡혈증 발생, 열 번째는 자연 생태 악화, 11번째는 상류지역의 수재 문제 발생, 12번째는 삼엽댐을 결국 철거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현재 이 중 11개가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철거에 대한 예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댐이 건설한 이후 황알리의 생각과 예언은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댐이 완공된 이후 샨샤댐으로부터 양쯔강으로 방출되는 물의 양이 감소하면서 달팽이가 급속도로 번식해 쥐혈흡중증이 퍼졌습니다. 달팽이가 사람에게 전파되는 이 병에 걸리면 발열, 식욕감퇴, 근육통증 따위로 시달리게 됩니다. 알로 생물의 다양성에도 크게 위협받아 양쯔강에 사는 동물 중 양쯔강 돌고래는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돌고래는 2020년 전 중국 문헌에 언급된 긴 뿌리와 작은 눈을 가진 회색 돌고래였습니다. 샨샤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환경이 바뀜에 따라 1998년에는 겨우 13마리가 살아남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007년 바이진은
사람 위에 멸종된 최초의 거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산사댐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몰린 생물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산사댐 부근이 3,000개에 달하는 공장에서 연간 100억 톤에 달하는 폐수가 댐 저수지로 유입되면서 저수지 수질은 급격히 악화되어 식수 공급처로서의 기능을 잃었고, 산사댐은 서해로 유입되는 담수의 80%를 지지하는 양쯔강의 흐름을 막아 강물 유입 감소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2008년 산사댐이 최종적으로 완공되면서 서해로 흘러드는 양쯔강의 수령은 10%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해의 염분 농도와 평균 온도가 높아져 생태계는 교란되었고, 이런 염분 농도의 변화는 플랑크톤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어류가 이동할 것이며, 이는 곧 서해 어장의 전체의 교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속이 늘어짐에 따라 오염물질이 체류기관과 이에 비력한 체적도 늘어나 오염 정화 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사댐 저수지에 쌓일 토세량이 연간 5억 3천만 톤에서 많게는 20억 톤에 달한다는 한 연구결과는 20년 안에 충칭형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양쯔강 하류 삼각지에는 토사 유출이 부족으로 인한 침식 피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강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퇴적물이 샴사댐에 막히면서 강 하류에 공급되어야 할 토사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한 연구에서 양쯔강 삼각주가 1년에 4평방킬로미터씩 침식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댐의 엄청난 저수량으로 인해 댐 주변에는 항상 안개가 나타나고, 엄청난 수분이 증발로 인해 주변 지역은 댐을 건설한 이후로 빈번한 수해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최근에는 한 달 이상의 비로 말미암아 댐 상류에서는 빈번한 산사태가 생겼고, 하류에서는 엄청난 홍수로 모든 도시 제반시설과 사람들을 다 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3월 25일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온라인판은 산사댐이 지진을 유발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해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잡지에 하면은 일부 지구 물리학자들은 댐 자체의 무게는 물론 댐에 저장된 물의 하중이 지구 자전 속도와 지구 자전축의 경사, 중력장 모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빙하가 급속하게 녹으면서 가뜩이나 전세계 지표면의 지각판들이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댐과 저수된 물의 하중은 지각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댐 전문가들은 산사댐의 기반 암석층이 매우 단단하긴 하지만 이처럼 초대형의 댐의 경우 강력한 수하부 영향으로 암석층이 깨져 댐의 물이 땅속으로 스며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표층 틈새로 스며든 물이 지각 단층 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지진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잦은 비로 인한 상류지방의 산사태로 원찬 대지진대의 지반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이내롱 먼 단층대 활성화로 연쇄 지각이 활발해져 유라시아판과 인도 지각판이 충돌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주요 지진대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중국 서부 내륙의 수촨성에서조차 규모 7.0의 주자의 거우 지진을 포함해 지난 100년 사이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모두 8차례 발생한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그중 지난 2008년 5월 8만 6천 명의 사상자를 낸 규모 8.0의 수촨성 완찬 대지진이 대표적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촨성에 위치한 중국 서부 내륙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지각이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어 단층 활동이 활발한 것입니다. 영국 지질연구소는 9년 전 완찬 대지진도 이들 두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의 원인을 지질학자들은 인도판이 미세하게 북쪽으로 움직이면서 유라시아판과 충돌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롱몬산 단층대의 활동은 과거 100년 동안 수촨성에서 일어난 대형 지진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의 모임인 중국 공정원에 따르면은 지난 2006년 산사댐에 물을 채우기 시작한 이래 7개월 동안 822차례에 달하는 크고 작은 진동이 감지됐다고 했습니다. 진앙인 수촨성 완찬과
샨사댐이 위치한 후베이성 이장은 7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스촨에는 과거에도 몇 차례 지진이 발생했지만 이처럼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67년 인도는 코이나댐이 완성된 직후 폭우로 댐 내 수압이 증가되면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모두 200명가량이 사망하고 댐 일부도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강동성의 신봉강댐도 규모 6.1의 지진을 유발하는 등 지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두 6개의 대규모 댐 건설 공사가 규모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방지협회 가오쨍꼬 주임은 지랑지 원촨은 중국 남북 지진대상에 위치한 지진다발 지역에 속한다며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산사댐이 현지 지질구조에 영향을 끼쳐 지진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진원지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오히려 산사댐이 진앙지인 원촨과 매우 가까운 거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샨사댐 하류에 엄청난 홍수가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국 각지에서 대지진이 전서 현상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고기떼가 물 위로 치솟는 광경이 목격되었고 심해 어류인 오피시인 대형 갈치가 출현하는가 하면 무지개 구름, 지진운, 무지개 병풍, 산울림 등의 지진 전조 현상 등이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대지진이 곧 되려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예감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이 도처에서 창궐하고 있으며 코비드19의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 강한 전염력과 높은 치사를 가지고 다시 유행하고 있으며 독한 돼지 독감 바이러스 및 흑사병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전염병의 유행은 샨사댐에 의한 동식물계의 생태계 교란과도 깊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기상이변과 기이한 현상은 대부분 인재로 판단되어지지만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오히려 천행공노할 중국 공산당의 천용으로 귀결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